중요한 것은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싱크스마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여자, 사람, 친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번 6월달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네, 여자, 사람, 친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마침 또 발표한 시점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우선 이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수진 저자님, 네, 보이시죠? 이분이 저희 싱크스마트와 함께 냈던 기준 책 중에 제목이 고기가 되고 싶어 태어난 동물은 없습니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셨던 분이에요. 이 책은 여기 보시면 동물에 대한 낯선 생각들, 우리 좀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동물권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실험 동물이라든지 육식주의라든지 이런 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산업이 불러온 이제 환경위기 이런 얘기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예전에 쓰셨어요. 참고로 이 책은 이세가 들어갔던 굉장히 잘 팔렸던 굉장히 내용도 좋고 꽤 좋았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도 약간 이 뒷부분이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동물권을 위해서 실천하는 분들의 얘기를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신간도 기본적으로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여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이제 레즈비언 생애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총 10분의 레즈비언 분들의 얘기를 깊이 인터뷰를 해서 깊이 있게 좀 담아낸 그런 인터뷰 형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저자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2003년 10월부터 레즈비언 생애에 대한 기록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생애 기록 연구소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전에 이제 이런 레즈비언을 좀 제대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 라는 입문서에 해당하는 책을 내신 적도 있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고기로 태어나고 싶은 동물은 없습니다 라는 동물권에 대한 그것도 입문서를 쓰신 그런 저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머릿말에서 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자 사람 친구를 펴내면서 이걸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본인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뷰라는 것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과연 대체 객관적이라는 게 있긴 한가라는 의문을 이제 가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평소에 그런 게 가능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객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왜 그러면 레즈비언인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즈비언 정체성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관심이 많다. 아마도 제 자신이 이번 생에는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 계획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정체화하진 않았지만 동성애에 관해 고민을 해봤거나
경험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생애 기록 활동에 대해서도 여기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03년 10월부터 꾸준하게 기록을 해오고 있고 이제 감당하는 선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레즈비언 생애 기록 연구소라는 블로그에 생애 기록 게시판을 보시면은 출생 연도별로 카테고리를 나눈 거를 보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1970년생인 어떤 레즈비언이 뭔가 이렇게 좀 벽장 속에 있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 단체 블로그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블로그 카테고리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1970년생인 레즈비언들의 이야기가 있나봐 라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고 다른 동년배들의 삶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저자는 출생 연도별로 나눈 카테고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동년배의 다른 레즈비언들의 삶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퀴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즈비언 이야기를 이렇게 가득 담은 책을 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총 아까 얘기했던 10분의 레즈비언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닉네임처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실제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10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각각 인터뷰한 분들의 소개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깊게 좀 감명을 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 은이라는 분이 쓰신 내용 중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은이라는 분은 1988년생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인터뷰 당시에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현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은 이렇게 인터뷰 형태로 쭉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읽기는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뒷부분에 보니까 자, 그렇게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불안정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로서 서야겠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서야겠다. 그래야 내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그제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바로 그때 제대로 정체화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레즈비언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체화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한다. 바로 서야 내가 온전하게 내 선택으로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다. 그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내 선택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 후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게 대할 수 있었고 특별히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는 정체화를 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나는 레즈비언으로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제목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레즈비언이다 라는 그런 레즈비언의 정체화를 하기에 앞서서 그 나를 좀 바로 세우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는 분 얘기가 또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윤김명호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인터뷰 글은 그 2006년에 진행했던
50대 레즈비언 최명한 이야기를 일부 수정한 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윤김명우라는 거는 이제 활동명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분이 하신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낄 때에도 그렇게까지 불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책을 하다가도 생각을 바꿔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행복도 자기가 찾는 것이고 불행도 자기가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후배들을 만나오면서 어린 나이에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레즈비언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 역시 레즈비언으로 살아오면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때가 많았어요. 레즈비언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죽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죠. 그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여성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왜 내 인생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왜 이반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나는 그게 항상 가슴 아파요. 레즈비언이라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까요? 결혼을 하고도 불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레즈비언이고 여자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삶보다 더 어려운 삶도 많아요. 더 힘든 일이 많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죽는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목숨을 끊을 용기가 있으면, 그런 힘이 자신 안에 있으면 그 힘으로 더 잘 살아야 해요. 죽고 싶다고 죽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럼 남는 것도 변하는 것도 행복을 느낄 것도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레즈비언 딸을 둔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아주 많아요. 내 종교가 개신교이기도 하고요. 내 어머니를 보면서 배운 것이기도 한데요. 레즈비언인 딸이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을 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딸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불행해지는데 다른 가족들이 행복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가족 모두의 불행이지 그 딸만의 불행이 아니라고요. 자, 김명우님의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역시 이 책을 읽은 분들의 리뷰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알라딘에서 제가 뽑아온 리뷰인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소수자들의 삶과 일상을 담았다. 익명으로 10명의 사람들이 나온다. 책은 직접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담았으며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예상처럼 그들의 인생이 모두 꽃밭은 아니었음에도 더 슬펐던 건 같은 소수자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였다. 초기에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성적 소수자 인권 단체 활동가가 참가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 리뷰를 길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한 인터뷰이가 자신은 위기의 인간형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녀는 자신은 균형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주지 않아 슬프다고 말했다. 혼자 균형을 잡기도 힘든데 세상이 차별하고 압박을 주니 해야 할 일이 더 생긴 느낌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면서 흐뭇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더 좋겠다는 말에 뭉클했다. 그때까지는 변화 과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편이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해외에 사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최약체로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조심히 살아간다. 그런 삶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거부당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진다. 많은 이들이 돈을 포기하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로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되고,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한국에 남아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해외 이주자들부터 성소수자들,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엄격한 잣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나노 단위로 평가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제대로 즐기고 소비했던 것들이 그들에겐 현실이었다는 한 인터뷰의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인터뷰를 그대로 담은 책으로 줄글이 아니어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들이라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여자 사람 친구 속의 이 레즈비언의 삶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최근에 시작한 연애를 설레고 행복해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결국에는 이 다양하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사회 곳곳에서 각자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신간으로 출간을 하면서 출판사에서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 레즈비언 분들만 혹시 또 읽게 되는 책은 아닐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이 사람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도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를 보시면서 뭔가 좀 편견을 가지셨던 부분이 있다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예 이해가 안 돼,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했던 분들이 조금은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지금까지 여자 사람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